이제 그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페라 세리아라는 장르인데요. 세리아라는 말은 영어로는 serious라는 뜻입니다. 심각한, 진지한 이런 말이에요. serious 오페라 하니까 이것이 단순히 비극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슬픈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오페라니까 뭐 신화, 영웅담 뭐 이런 것을 소재로 한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 작품들 뭐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오페라 세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페라 세리아의 특징은요. 연기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기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보통 발레 같은 그런 예술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발레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동작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죠. 사랑한다 혹은 나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아니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다 이런 것들을 표정, 손짓, 발짓, 몸짓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관객에게.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는 이런 그 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연기의 방식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너무 화가 났을 때 뭐 막 이런 제스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원래 정해져 있는 어떤 약속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도 뭐 요즘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같은 그런 표정과 몸짓이 아니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뭐 정말 그 발레에서 보여주는 그런 몸짓 같은 그런 식으로 어떤 약속되어 있는 코드화된 그런 동작으로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오페라를 그대로 바로크 방식으로 연기를 한다면 요즘 오페라를 보는 관객들은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또 바로크 오페라를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그런 오페라 단체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바로크 시대의 연기 방식을 그대로 오늘날에도 공연해서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날 현대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지루한 스타일의 이제 그런 연기 방식이고 코드화된 연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바로크 시대 오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허장성세.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또 바로크 오페라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연기는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되어 있지만 실제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것은 최대한 화려하게 가장 이제 무대를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의상이겠죠. 그래서 아주 과장된 의상 정말 뭐 한 세 사람은 들어갈 정도로 부풀려진 그런 드레스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높은 그런 모자나 투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을 그 가수들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 세우지 않고 어떤 동상의 단 같은 그런 높은 대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서서 이제 연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닌 정말 영웅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을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장치들을 사용하고 상당히 과장된 그런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로크 오페라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다카포 아리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핸델의 오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아리아 형식입니다. 다카포라는 말은 학교 다니실 때 음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카포가 무슨 뜻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그 표가 있는 곳까지 연주하라는 그런 뜻이죠.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아리아는 오페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노래를 말하는 거죠. 보통 이탈리아 오페라는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초창기부터 어떤 형식이었냐면 아리아하고 레치타티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리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완결된 노래고요. 그리고 레치타티보라는 것은 대화 부분인데요.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니? 하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에다가 간단한 음을 붙여서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 이것이 레치타티보죠. 그러니까 그냥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정을 붙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을 레치타티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두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뭐 중창도 들어가고 또 좀 나중에는 규모가 커졌을 때는 합창도 들어가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완결된 노래와 그런 음을 붙인 대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페라라는 것이 이제 연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리아 중에 다카포 아리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대체로 A, B, A'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노래를 부를 때 A라는 멜로디를 한번 불러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뭐 1, 2, 3절이라고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1절에서 A라는 멜로디를 부르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A와는 전혀 다른 B라는 멜로디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A 부분이 굉장히 차분하고 아주 정말 좀 진지한 그런 멜로디였다면 B에 가서는 아주 활기차고 템포가 빠르고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고요. 반대로 A에서 아주 빠른 그런 템포의 노래를 불렀다면 B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템포가 달라지고 그 곡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노래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C가 되겠죠. 3절에 가면. 근데 C가 아니라 다시 A의 멜로디를 가져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A, B, A 형식인데 왜 A, B, A가 아니라 A, B, A 다시냐 하면은요. A 멜로디를 똑같이 부르면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겠죠. 저거 아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변형을 해요. 근데 변형을 하는 방식은 A의 멜로디에다가 막 장식음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음표를 많이 써가지고 아주 현란하게 트릴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는 뭐 콜로라투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콜로라투라라는 것은 이제 칼라에서 온 말입니다. 원래 색깔, 그 음에다가 색깔을 입힌다는 거예요. 다채롭게.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아주 와 정말 색채가 영롱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콜로라투라라고 하고 보통 소프라노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뭐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 뭐 이런 막 현란한 기교를 구사하면 그런 것을 콜로라투라 기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식음을 많이 넣어가지고 A를 다시 한번 불러요. 그래서 A-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리아가 정말 바로크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페라 관객들은 딱 오면 이제 아리아가 딱 시작되면 지금 A를 불렀지 그럼 B를 부르겠구나 이제 또 A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것을 다 예측하고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 관객들은요 사실 그렇게 집중해서 오페라를 보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오페라 극장에 가게 되면 정말 조용히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 안 되고 아주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 감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페라 극장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 먹을 것도 싸오고 술도 가져오고 그래서 거기 자리에 앉아서 이제 먹고 수다 떨고 마시고 이러다가 굉장히 취해가지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 계속 수다를 떨다가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그 가수가 아리아를 부를 때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정말 폭풍같이 박수를 치고 그런 다음에 또 막 수다를 떨어요. 옆 사람하고. 그래도 아무도 극장 쪽에서 뭐라고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직원이 쫓아와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이런 경우도 없었고. 그래서 오페라 극장이라는 곳이 그냥 사람들이 놀러 가는 곳이었어요. 사교장 같은 곳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평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페라 극장을 자주 갔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화폐로 환산해서 보면은요. 오페라 극장에 한번 입장하는데 드는 그 입장료가 요즘의 담배값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페라 극장이라는 곳은 평민만을 위해서 지어진 곳은 아니에요. 상업극장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귀족들이 또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 극장에는 좌석에 등급이 있는데 요즘은 오페라 극장에 가시면 뭐 VIP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VIP석이라는 말은 굉장히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VIP석 뭐 이렇게 오페라 극장에 가서까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다니 예술을 감상하러 가서 그런 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유럽에서 보면 그냥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분화해서 아주 입장료의 그 카테고리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입장료의 카테고리가 한 15개 정도 되는 그런 극장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주로 가보면 VIP석이 막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죠.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만 오페라 극장에 갈 수 있고, 또 요즘은 오페라 극장에서 VIP석이라는 곳이 대체로 1층이죠. 1층의 앞쪽, 가운데 쪽 이런 곳이 VIP석인데 옛날 오페라 극장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뒤에 앉을수록 돈을 많이 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층 객석은 평민 객석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뭐 가수 콘서트 이런 데 가면 스탠딩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오페라 극장은 1층에 아예 좌석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자가 없는 거예요. 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소박한 의자, 뭐 이런 거 그냥 나무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1층은 평민석이어서 스탠딩으로 서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장료가 싼 거죠. 사람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빽빽하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관객을. 그리고 이제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박스석. 그래서 이렇게 비잉 둘러서, 대체로 오페라 극장은 유럽에서 보면 말굽 모양으로 지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 앞쪽이 무대면 이렇게 비잉 둘러서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 박스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석을요,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사듯이 그렇게 귀족들이 박스석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의 박스석을 최대한 화려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석을 꾸미는 기준이 뭐였냐면 촛불을 얼마나 많이 밝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극장의 조명을 촛불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보시면은요, 이 당시에 이렇게 무대 앞쪽에 촛불을 쫙 꽂아놓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초를 가지고 이 무대 배우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조명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스석에도 촛불을 굉장히 많이 켰는데, 아주 돈이 많은 귀족들은 초를 1000개까지 켰다고 해요. 자기 박스석 하나에. 이제 그런 것으로 서로 신분을 과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더 부자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웃기는 곳이 이제 오페라 극장이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평민들은 오페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요즘의 기준으로 보자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자리에서,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서 이제 오페라를 봤던 거죠. 그리고 바로크 오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교주의적인 가창이라는 건데요. 파리넬리 같은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영화 보시면 그 가수가, 파리넬리가 저자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악기하고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오페라 가수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소리를 내고, 어떻게 하면 더 목소리를 길게 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현란한 기교, 트리를 구사할까, 뭐 이런 것들, 아주 장식음을 빠르게 오르내리는 그런 기교, 그런 것들이 아주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가사가 담고 있는 감정을 잘 살려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목소리가 완전히 악기하고 경쟁을 하는, 뭐 기계처럼 취급되는 이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바로크 오페라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오페라를 보러 오는 관객들이 사실 오페라의 전체적인 그 기승전결, 뭐 줄거리, 또 구조, 구성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대본이 굉장히 허술해서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사람이 뭐 뒤에 가면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앞에서 전혀 설명이 안 됐던 사람이 갑자기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 돼서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도대체 저 두 사람이 결혼으로 맺어지게 될까, 정말 그런 어떤 그 중간 과정이 전혀 없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막 너무나 싸우던 남녀가 갑자기 끝에 가서는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대본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오페라의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크 시대에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오페라가 생겨났을 때는
연극을 다시 복원하려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초의 그 오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사실 오페라에서 더 중요한 것이 음악이냐 가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주 망설임 없이 가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음악이라는 것은 이 가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크 시대가 차츰 진행이 되면서 이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이 오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상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점점 갈수록 가수의 기교에만 치중하는 이제 이런 예술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오페라라는 예술은 최초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주 그 성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뭐 그런 예술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바로크 시대를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요.